그런데요. 국민의힘의 입장도 지금 민주당은 개표 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친문과 친명 좀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입장도 다소 묘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 심사위원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김경수 전 도지사 과거에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었지만 다시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의 또 협치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한동훈 대표 체제 수석대변인 곽규택 대변인은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 공식 논평이 곽규택 대변인이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당의 입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조금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잘 분석해 주셨지만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들,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부적절성,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로서 이제 야권 내에 이제 이재명 말고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면서 분열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 전략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자칫하면요 오히려 여권에게 굉장히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총선 과정을 보시면 조국 대표의 등장, 이게 어떤 총선에 어떤 결과를 냈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 안 찍겠다는 분들, 선거를 포기하는 분들이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결집하면서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져버렸습니다. 즉, 이 비례대표도 열 몇 명 당선되고 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크기가 커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당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야권의 분열, 아까 박성민 최고도 이야기했지만 자칫 야권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야권 전체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지금 소위 이제 친문들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이재명 체제의 어떤 반대에서 다들 숨죽이고 있고 조금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이 김경수 지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결집이 이 이재명 대표 체제와 분리돼서 결집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결집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 상대방의 분열보다는 상대방의 파이를 키워주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아마 판단들, 그게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일각의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통령의 이제 이번 복권 결정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권을 안 하는 쪽으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쪽으로 하면서 당과 아무런 어떤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문제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과의 어떤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문제인데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결정, 물론 앞으로 이제 내리시겠지만 지금 법무부에서만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여권 내부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의원님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고, 그러면 과거에 한동훈 대표 말처럼 이거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에서들 존중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제로 이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는 즉답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고심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협치를 하려면 야당의 주류가 이걸 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협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의 주류는 지금 반기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사면할 때는 야당에서 정무수석에게 이런 사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 김경수 지사의 전자에는 요청하지 않았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놓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협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야권의 이재명 대표 측의 핵심들에서는 이번에 사면의 의도, 복권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협치를 위해서 탕평을 통합을 산다,
이것도 사실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도 되지 않을까. 왜냐 전당대회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는 바람에 우리를 갖다가 지금 뭔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키우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수회담 등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오히려 뭐 여러 변수가 있다. 저 박성민 비서관님 이런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는 아까 보신 그대로 이야기할 때 하겠다. 바로 즉답은 피했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지병주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는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했던가. 이런 메시지를 봤을 때 한 대표 의중도 여기에 실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야권 분열을 위한 어떤 신의 한 수로 여겨지기보다는 이런 어떤 복권 대상에 김경수 지사가 오른 것 자체는 여당에 특히 그리고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아니라 악재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로 뭐 분열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민주당 안에 어떤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꼽힐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늘어난다라는 것은 당의 생산성과 역동성이 늘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보면 끌어올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 또는 여권에서 좀 경계할 만한 인물이 정치권으로 복귀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환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게 아마 내부에 있지 않을까 싶고 앞서 이제 이현종 의원님께서 취재하신 내용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내부에서 과연 야권의 분열책으로 과연 정확한 이런 대안이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결정들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당의 입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선회하는 건 내부적으로 꽤나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의중도 거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은 뭐 시나리오들 온갖 설들이 난무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오늘 벌써 얘기 나온 것 중에 얼마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패한 이후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설들 보도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친문들에게는 친문 세력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친문의 핵심인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그래서 더더욱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분이 그 큰 판을 읽고 또 짜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정계 개편 시도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권 주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시도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복권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김경수 지사님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뭐 진작해서 하셨어야죠.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 단 한 명의 복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양정철 전 원장도 윤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김경수 전 지사 살려달라고 할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적자기 때문에 정계 개편 얘기 막 이런 설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그 총선 참패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회 그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그 박영선 총리와 양정철 비서실장 이게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건 아이디어 차원의 국회 통과 문제고 예.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뭐 마치 이게 정치적 뿌리가 친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예. 대통령은 이제 검찰 시절에 잘 나갈 때는 문재인 정부 초가 맞아요. 예. 화양연화라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치적 뿌리는 저는 뼛속까지 보수다. 보수. 이렇게 이거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대통령이 김경수를 마치 이게 그 후계자나 김경수 전 이런 거 지사요. 예. 너무 이게 나간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제가 마음을 이게 추측인데 해보면 이제 그 야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극 체제는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9월 6일 날
선거법 재판이 종결되고 예. 9월 30일 날 위정교사 재판이 종결돼요. 그럼 상당히 그 사법 리스크에 따라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야권이 다양화되면서 이게 재편돼야 되는 이런 의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마치 이게 친문이 정치 뿌리고 뭐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중용해서 후계 이거는 잘못된 추측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걸 이현정 의원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그 복권 여부를 놓고 야당 내부에서 말이 많은 건 이게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포인트인데 누구는 복권이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 9월, 10월 초면 또 1심 선고들이 나오니까 그거와 맞물리면 뭐 이런 글쎄 천하람 의원이 이걸 어디서 뭘 듣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나리오까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겁니까? 정치는 상상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뭐 3당 합당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렇지만 3당 합당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상상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이제 지금 나서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친문과 손을 잡고 뭘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책 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저는 이야기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대통령의 정책 뿌리는 결국 이 보수 세력에게 가득 차 있는 건데 만약에 예전에도 지금 특히 박영선 양정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뭐 대단했습니다. 그때 뭐 보수 진영에서 뭐 지지 철회하고 굉장한 비판이 있어서 바로 4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한편으로 봐서는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전국은 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본인이 이제 형을 산다고 그러면 예. 또 그 이후에 뭐 본인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는 뭐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그러나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의 그 대항마들, 대선 주자들 얘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전망과 맞물리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